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자, 7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회 시험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난이도가요, 무난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만 나와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입니다. 심화. 1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지금? 네, 합격률이 61%. 이게 적당한 게 50%대거든요. 근데 60%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쉬웠다는 이야기예요. 네. 1급 합격률 30%. 이것도 20%대가 딱 좋아요. 네, 30%. 킬러 문항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심화 전체 합격률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네, 보세요. 지금 진짜 요 근래 이렇게 쉬운 시험이 없었죠. 지금 73, 75 역대급 쉬운 그런 시험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1급 합격률, 네,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 74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죠, 뭐. 75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잖아요. 땡 잡은 거지, 뭐. 네, 진짜. 항상 이게 어려우면 조금 이제 좀 쉽게 풀거든요. 근데 너무 푼 거지.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항 분석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한 30문항, 20문항 요 정도 3대2 전근대, 근현대 이렇게 비율인데, 전근대 시기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고대 8문항, 고려 8문항, 조선 9문항 뭐 비슷한 시기별로 나오고 있다. 총 27문항. 선사 2문항 빼면요, 25문항이 고대, 고려, 조선에서 어떤 분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가 18, 경제 셋, 사회 하나, 문화 5. 정치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왕 또는 외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총 25문항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시기를 한번 볼게요. 예, 계양기, 일제강점, 현대 6. 특히 이번 시험은 일제강점기가 유독 많이 나왔는데 이게 패턴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유독 이번에 일제강점기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별 통합 문제문도 나왔고요. 총 23문항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을 7번, 22번, 38번, 49번 잡긴 했지만 뭐 그렇게 진짜 이건 난감하네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알고는 이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있는 요 박스들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박스를 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키워드들, 주어진 자료의 키워드고, 요 빨간색이 정답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문제는 요 판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판서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얼마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청동기 시대, 네, 뭐 부여, 송국리, 비파형, 동검인데, 자, 정답은 고인돌이네요. 딱 나왔죠 지금.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해서 4번, 네, 청동기 시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대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지금 준왕, 그 다음에 위만조선, 왕검성, 함락. 뭐 요게 순서죠. 요거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준왕, 왕검성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걸 푸는 거잖아.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신라의 천마총, 황남대총, 그 다음에 천마도, 신라의 돌무지 던넌 무덤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했어. 3번 문제.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자, 지금 금관 황남대총이니까 신라. 알겠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천마도.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고령대가야 진흥왕 때 멸망되었군요. 자, 요거를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령이니까 대가야네요. 대가야. 그죠? 자, 이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진흥왕에 의해 복속되었다. 배웠죠? 판서 공부한 것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욕살 철여 근지 이런 게 나왔네요. 네, 경제활동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부경, 부경이라고 하는 자, 이런 집의 어떤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상에서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집의 형태, 창고의 창고, 부경입니다. 자, 욕살 철여 근지 고구려, 네, 고구려거든요. 자, 밑줄은 그 나라, 네, 욕살 철여 근지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고구려죠? 고구려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신라 말기예요. 김원창이 난 뭐 신골 규조권, 진골 규조권 왕위 다툼, 뭐 장군 성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출발 김원창이 난이다. 요거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진골 왕위 다툼, 뭐 성주 장군 나왔죠? 네, 신라 말이야. 여기 가장 적합한 거. 네, 바로 네, 김원창. 아까 공부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천리장성, 연개소문, 네, 요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 7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천리장성. 그러면 연개소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건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인데 뭐 대조영, 뭐 여기 보면은 뭐 인한, 대흥, 건흥이라고 하는 그 연호가 있잖아요. 예, 이 발해 교육기관, 주자감.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나라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인한, 대흥, 건흥. 아까 방금 봤잖아. 발해라고요. 발해 교육기관, 주자감. 그냥 바로 판서에 있는 그 부분 공부하시면 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성왕,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 공주, 부여, 익산이잖아요. 그죠? 정림사지 나왔네. 예, 부여, 정림사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성왕. 그죠? 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고신일이에요. 공고신일. 요거 순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산전투에서 이 견훤이 승리를 하죠. 네. 자, 가볼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견훤. 네, 이제 공산전투를 치르기 직전이네요. 그 다음이 고창전투, 공고. 그죠? 요 앞에 있는 건 바로 공산전투 관련된 내용이면 되겠네요. 정답은 네, 바로 공산에서 전사했다. 신수경 공산전투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판서에서 공부했던 그 공고신일, 그 흐름을 갖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 성종 때 12목 파견했던 그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를 반환했던 이것만 이렇게 공부했어. 요거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12목 다 읽어보면 어려워. 12목 파견이래요. 이 왕은 성종이지 성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최승로 시무 28조 받아들였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거 이제 몽골 침입이죠. 몽골. 이 몽골 침입 때 뭐 삼별초 진도로 옮겨가지고 뭐 싸웠다 뭐 이런 내용들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 요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진도 삼별초 나왔죠? 몽골입니다. 몽골에 대한 대응 8만 대장경. 딱 나오잖아요. 정답은 5번. 자, 최충의 해동공자라 불리는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 요거 이렇게 공부했어. 요렇게 공부했어. 판서로. 자, 가볼게요. 자, 해동공자 문헌공도 네, 정답은 네, 구제학당 최충.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부한 내용 갖고 탁탁탁 지금 다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무신정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변 이게 순서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서경반란군 일어났네요. 지금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나타난 시기.
예,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자겸의 난과 무신념의 그 사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정답으로 해서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홍건적 쳐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신흥 무인세로 떠오르고 결국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다는 요 흐름을 한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홍건적이 개경을 점거했대요. 자,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거는 사실은 이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1, 2, 3, 4, 5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팁도 좀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순서 나왔으니까 사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래도 순서를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이건 뭐 고려의 경제 상황, 뭐 해동통보, 뭐 소수공업, 뭐 나왔으면 정답지는 병란도다. 이렇게 공부한 고려 경제활동 공부했으면 다음 문제는 풀려야 됩니다. 자, 나오죠? 지금 소 나왔고 해동통보, 고려야, 옳은 거, 네, 병란도야.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고려의 문화네요. 고려의 문화, 상감청자 나오고 화통도감 나오고 직지심체 요절을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또 문화 파트를 공부하면은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화통도감 상감기법 나왔죠? 고려입니다. 고려. 그러면 정답은 네, 직지심체 요절. 아까 문화 파트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 나왔고 이것도 개성 경천사지. 이것도 고려시대.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야 정도만 알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논산 관촉사 나왔네요.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경천사지, 십층석탑.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 이제 흐름입니다. 예, 흐름.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태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지금 임금이 마침내 뜻을 결정하여 어린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 정도전이 지금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정도를 제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정도전 제거하고 왕제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1차 왕제난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본다. 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대사헌. 지금 이거 이제 3사예요. 조선의 3사인데 3사에서 사헌부의 수장을 대사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입니다. 감찰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기구는 방금 이야기했던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대사헌. 자,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지금 사군 육진 그리고 이 여진과 관련된 정책들, 조선시대 여진과 관련된 정책들, 강경책으로는 사군 육진, 온건책으로서는 무역소를 열어주었다. 북평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공부를 했어.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이드한 조선의 대응입니다. 무역소 설치, 그러니까 여진이네요. 옳은 거, 네, 바로 육진 설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화입니다. 사화인데 기묘사화, 이때 이제 이 조광조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조광조 개혁, 그 다음에 을사사화, 명종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재역 벽서 사건. 자, 여기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그러니까 명종의 어머니죠. 문정왕후가 이제 이렇게 막 권력을 막 남용을 하니까 양재역의 여주 하면서 지금 나쁘다라고 했던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온 그 흐름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왜 을사사와 유님, 윤원형 나오는데 여기서 유님이 날아가는 겁니다.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 지금 조광조를 다시 복권시키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사화 이후예요. 그리고 여기는 양재역 벽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네, 바로 그렇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뭐예요? 을사사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사화의 그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어진 자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인조 때 그 병자호란 있잖아요. 예, 병자호란. 예, 남한산성에서 싸웠던, 끝까지 버텼던 그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병자호란 때 김준용이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사막사, 네, 지금 송시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등장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쟁이에요? 이거는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옳은 것 김준용, 예,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조죠. 영조 붕당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선 후기 영조 관련된 문제 갑니다. 자, 지금 이인좌의 난을 원인을 붕당에서 찾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탕평비 건립. 네, 영조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겸재정선 다 배웁니다. 춘향전 소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 조선 후기 문화 공부했어.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거야. 겸재정선, 조선 후기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춘향전 보고 있네.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가볍죠? 다음. 자, 다음은요.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예, 조선 후기 모내기 이양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 지금 부산포, 제포, 연포, 개해약조를 통해서 이렇게 열었던 이 시기는요. 조선 후기가 아니라 이건 세종 때예요. 세종. 이거 지금 다 세종과 관련된 정책들이거든요. 세종편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근데 모내기의 시기를 놓쳤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란 말이지.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조선 전기를 고르면 되겠지. 바로 연포의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육하였다. 요 세종 때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안동 김씨 세도 정치 가문 시기에 있었던 사건 홍경래의 난. 자, 세도 정치 나왔고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홍경래의 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자, 요거는 이제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의 결과가 뭐냐. 네, 김옥균이 주도했잖아요. 갑신정변의 결과가 뭐냐. 텐진조약 체결했다. 요거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풀어볼까? 김옥균이 갑신정변 일으켰대. 이 내용이야. 옳은 거. 네, 바로 텐진조약. 다 이 판서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요거는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조신혼운동, 뭐 고부봉기, 뭐 조병갑 이런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포접주의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단 말이죠. 자, 문제 가볼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교조신혼운동, 고부봉기. 동학이잖아요. 옳은 것, 포접제.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포츠머스 강화 조약,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독도, 네,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됐다는 어떤 그 내용들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 이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러일 전쟁이네요. 있었던 사실, 독도 불법 편입 정법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배웠던 내용 바로 나왔죠.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최익현입니다. 예, 최익현 을사늑약, 네, 나왔습니다. 또 최익현은 개항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탄핵 상소를 올리죠. 개항을 반대하는 탄핵 상소. 최익현대 을사 의병에서도 활약을 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가볼게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도끼 들고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개항 반대. 그러니까 누구예요? 최익현이라고요. 그 최익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을사늑약,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3번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보안회 황무지 개강권. 요거 이제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안회 있잖아. 보안회 황무지 개강권. 바로 나왔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안중근이에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안중근. 네, 동양 평화를 주장했잖아요. 이토 제거했죠. 자, 지금 동양 평화. 이게 누굽니까? 이 인물은 안중근 뭐 했어요? 네, 이토 히로부미 사상.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건 이제 일제 정책입니다. 10년대 정책이에요. 헌병 경찰 태형이 있었던 당시 회사령을 제정했다.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죠.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헌병이 경찰 업무 담당 10년 되네요. 이때 있었던 것. 네, 바로 회사령.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1920년대 20년대 상황이 되겠는데요. 20년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세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특히 이제 관동 대지진이 나와요.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20년대 관동 대지진. 정답은 20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다. 이런 걸 배경으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파리 강화회의 프랑스 나왔습니다.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의 배경이 뭐냐는 얘기죠. 3.1운동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와 관련 내용입니다. 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는요. 당연히 이 당시는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려고 했다. 이 내용을 공부했어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박상진이래요. 1910년대. 그러니까 대한광복회. 옳은 거 네,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였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대동단결 선언 나왔고 재헌헌법 나왔고 중추원관제, 대한국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 나왔던 내용들인데 가라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 좀 어렵죠. 하나씩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대한국 황제 나왔으니까 이 대한국 국제, 중추원이 뭐 절반은 정부에서 절반은 인민협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의회 설립운동 아니야? 중추원의 의회 설립운동 독립협회네. 헌의 6조. 그 다음에 의원의 임기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 국회의원이 2년이 임기야. 이거 재헌의회죠. 재헌의회. 그죠? 광복 직후 재헌의회. 광복 이후 재헌의회입니다. 자, 요 라가 좀 어려워요. 근데 라 어렵더라도 가나다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독립협회 나. 대한제국 가. 그 다음이 광복 이후니까 나가다. 나가다 순서가 일단 이제 볼까요? 나가다 순서. 나 없네. 나 없네. 나가다 있네. 3번 일단 후보. 나가 후보 아니야. 나가 아니. 후보 이거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 그러니까 4번이 나가 뭔지 몰라도 지금 저렇게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나가다. 네, 나가 라다. 그 마지막에 있었던 건 그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1917년에 나왔던 대동단결 선언.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멕시코예요. 애니갱이라고 돼 있죠. 멕시코에 있는서 이제 활동했던 노동자들이었던 그 지층이었는데요. 숙무학교를 세웠다. 요거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공부만 해놓으면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애네켄 농장, 멕시코에서 네, 숙무학교.
얼마나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좋아요. 다 나와. 예,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될 당시 1920년대 일제강점기 1920년대 당시 노동쟁이로서 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무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 에 대한 답변을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어요. 네, 이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어 학회, 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한글 발행, 우리말 큰 사전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한글 나왔죠 지금, 그죠? 네, 조선어 학회구나. 옳은 게 뭐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영화 아리랑, 나온규의 아리랑. 요 이제 192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뭔가 어떤 네.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상징 백화점이 도심에 들어섰대요. 자, 요거는 지금 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일제강점기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이거 시대가 넓어요. 지금 이게 1, 2, 3, 4, 5번이 그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그냥 푸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는요. 네, 지청천. 지청천이 뭐 활동을 했고, 이 지청천이 나중에 한국광복군 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OSS 국내 진공작전. 자,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고 있대요.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OSS 국내 진공작전.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중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년대, 40년대 일제정책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애국반 등장하네. 공출 백업 등장하네. 다 등장합니다. 자, 지금 공출 나왔어. 그럼 30년대, 40년대 정책이 뭐냐 이거죠. 애국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3천만 동포의 읍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선이 치러졌죠. 요렇게 공부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 3천만 동포의 읍고함 김구의 글이 나왔습니다. 이유사실로 옳은 것. 이유사실로 옳은 것 50총선. 아까 배웠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건 6.25 전쟁 때 이제 부산 정치 파동.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발축위원. 네,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예,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네, 지금 네, 부산 6.25 전쟁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네,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요거 이제 그 박정희 유신체제 때 YH 무역사건, 뭐 3.1민주 구국선언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3.1민주 구국선언, YH 무역사건,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흐름. 자,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YH 무역이 이거 박정희 정부잖아요. 박정희 유신체제, 그죠? 자, 이때 있었던 일은 바로 3.1민주 구국선언. 네,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주어진 판서 내용에서 진짜 그 부분들 다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판서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6월 민주항쟁이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한열 죽었었죠. 결론은 5년 단임의 직선제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이한열,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죠?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의 정답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끌어냈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건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예요.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요 키워드를 알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자,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식입니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되겠네요. 이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운데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거 진상조사 뭐 특별조사법 이거는 어렵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빼기법. 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뭐 100억 달러 달성, 7서 남북 공동성명, 북방외교. 요거는 알 수 있어요.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그럼 뺀다고. 김영삼 뭐 아니 뺀다고. 남는 거 5분밖에 없죠.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 4.3 사건. 김만덕. 선행을 베풀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4.3. 제주 4.3. 제주. 네, 바로 김만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화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정말 그 앞에 74회가 역대급 어려웠기 때문에 75회는 진짜 선물이었지 뭐. 로또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76회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너무 평이한 문제들로 채워져가지고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쉽건 어렵건 간에 여러분들 판서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개념 공부하시고요. 기출 푸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다음 회차도 꼭 여러분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